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노란자와상입니다. 네, 지난 6월 9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서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쪽의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전매 제한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돼서 앞당겨지게 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구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 때 이후에 전매 제한에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개발이든 한남뉴타운의 다른 구역이 됐든 전혀 문제가 없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서 움직일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날 이후로 한 번에 딱 규제를 들어가 버리면 나는 분위기를 봐서 이걸 팔든지 아니면은 저거를 분양 신청을 안 하고 현금 청산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본인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매를 할 수 없다.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러면 파는 분도 그렇고 사는 분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쩌면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즉 요 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전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혜택을 준다. 참 표현이 좋아서 혜택이지,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의 물건을 사신 분들은 입주권 배정이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주택자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동일 세대원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거를 자식한테 준다, 배우자한테 준다. 이거는 돈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5년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세대원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각각 한 채씩 재개발 1구역, 재개발 2구역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자, 세대가 분리가 됐을 때 증여의 의미가, 효과가 있는 거였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미성년자한테 줬어? 그러면 자, 엄마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증여한 것도 어쩌다 보니까 사업이 빨라져 가지고 5년 안에 제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왜?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세대 분리가 안 되죠. 그리고 아들이 재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증여한 사람이 매매하는 걸로 돼서 양도세를 따끈따끈하게 내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들이 매매를 못 해요. 왜?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냥 일반 아파트나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다른 주택을 증여할 때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증여할 때는 동일 세대원이다 아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를 가한다, 전매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버린다, 이거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잡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띠게 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부동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져요. 남아있는 건 기존 아파트들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신축에 준하는 그런 물건부터 대략 한 10년 남짓된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을 잡겠다,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러려면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의아하기는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서울시장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이분의 임기는 1년짜리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주구장창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분의 다음 도전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멈출지 아니면 그 다음 더 큰 자리를 기대하는 건지 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이런 절차들, 행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분의 행보야 그분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선량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해서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